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서울에 참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뭐 장마라고 하더니 뭐 하루 만에 비가 다 끝나고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어제는 좀 비가 많이 와서 집에 들어갈 때 차를 안 타고 사무실에 왔더니 도저히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오늘 일을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비가 다 그쳐서 굉장히 화창한 날씨인 듯 하네요. 자,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지부진하고 또 수급적으로도 많이 좀 별로였던 시장이었고요. 사실 코스닥 지수는 뭐 양봉을 그리면서 사실 플러스 마감을 했었는데 이 지수적으로 보지 않고 종목별로 업종별로 세분해서 좀 본다면은 상당히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의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고 뭐 회원님들하고 이제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제가 바라보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우상향을 하고 장중에 강력한 종목군들 주도주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서치하고 또 화면에 띄워 놓다 보니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굉장히 뭐 또 좋은 종목군들은 다 좋아 보이니까 시장이 어쩔 때는 편해 보이는 느낌도 착시도 좀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은 뭐 2차전지 뭐 뜬금포로 올라간 몇몇 종목군들이 좀 있죠. 뭐 금양도 마찬가지고 코스모학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들어가기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핑계일 수도 있고요. 뭐 금양이나 뭐 코스모 화학 쪽에서 매매를 하지 않은 게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재료적인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올려야 됐나라는 생각이 장 초반에는 좀 들다 보니까 이미 종목군들이 한참 많이 올라와서 그때서 공략을 하려니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또 반면에 루닛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에서 아주 뜨거운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럴 때는 또 지수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종목이 거래 대금이 쏠려서 특정 종목만 올라갈 때는요. 사실 그런 종목 안에서 내가 단기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 안에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매매를 하는 방법뿐이 시장에서 수익을 짜낼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한 투기적인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기다리고 내 종목과 내 성향에 맞는 그 구간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상방 매매를 전문으로 한다면은 혹은 눌림 매매를 전문으로 할 거라면 자기만의 시스템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의 구축이 돼야만이 좀 안정적이고 또 내가 종목을 살 때 어느 정도의 이 확신과 자신감을 좀 가지고 배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기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간의 잡소리가 좀 많았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최근 코스닥 에코프로 및 반도체발 과속에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나 동시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시장 대비 견조하니 빠지면 그쪽에서 수익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요, 저도 이제 장 전에 브리핑에서 오늘 정도는 시장이 옆으로 기던지 아니면 조금 멈출 수도 있는데 이놈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아침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1조 5천억이라는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코스닥을 살리면서 움직였는데요. 에코프로 매매를 좀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두렵습니다. 저도 고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좀 두렵고 그래서 매매 안 하고 또 다른 쪽에서 막 치고 올리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양시장 보면은 뭐 코스피는 외국인이 2,500억 가량 매수를 좀 들어왔는데 최근에 금융투자가 공격적으로 사던 물량들을 이제 대거 던짐으로써 던짐으로써 코스피가 좀 안 좋았고 또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하루 건너
이제 하루는 사고 하루는 매도하고 이런 좀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약간 종목군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흐름은 양호한 것 같고요. 고객 예탁금이 최근에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네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55조까지 50조였었는데 5조가 늘었다라는 거는 이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오늘 중국에서 제조업 PMI가 좀 발표되면서 중국 증시도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도 안 좋고 나스닥 선물도 안 좋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이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7월의 첫 거래일은 에코프로의 화끈한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함과 동시에 코스닥이 뜨거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여전히 에코프로 강세와 하루 1조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즉 거래대금 쏠림 심화 현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전일은 미 증시가 휴장인 관계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이번 주 옐런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의 갈륨 등 광물 수출 제한 카드를 들고 나와 미중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벽 중국의 일방적인 EU 고위 인사 방문 취소를 시켜버리면서 이러한 상황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물 공급망 이슈가 시장에 매우 크게 부각이 되면서 금일 이쪽에서 시장의 테마를 이루며 시장이 마감이 되었네요. 최근 미 증시가 한 번씩 흔들릴 때 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금일 장전 브리핑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제조업 PMI 발표 시마다 시장이 흔들림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은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된다라는 점에서 금일 발표 이후 일단은 시장의 추가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이 제조업 둔화는 확실히 증시에 요즘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그냥 끝났다라고 저는 봐도 되고요. 금리 인상 협방은 더 이상 안 통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호주에서 금리 인하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은 재료다. 지금의 문제는 제조업과 경기 침체 정도를 어떻게 시장이 반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요. 아무튼 실적이 계속 나올 수만 있다면은 기업의 내재 가치가 괜찮을 수만 있다면 그쪽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돈을 깔아놓고 버티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네, 전부 다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도 제가 60일 신저가를 치는 종목군들을 최근에 매우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뭐 4, 50개씩 나와버리는 이런 극과 극의 시장을 달립니다. 트렌드에 벗어나고 내가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종목이 신고가를 치던지 아니면은 뭔가의 모멘텀이 있던지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은 쳐다도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개선을 하더라도 적어도 손실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일 장 초반 2차전지 종목들의 반등의 지수가 올라갈 때 금일 돌파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쉬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으로 시장을 보셨다면 사실은 금일은 무사히 잘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사실 시그널이라는 게 존재하고 수급이라는 이정표가 있고 등대와 같이 투자자들이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존재합니다. 항상 시장을 볼 때 선물의 대량 매도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 상황이라든지 돈의 쏠림의 종목군들이 이게 이제 좋은 이슈로 돈이 쏠린 건지 아닌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중국의 공급망 이슈, 중국으로 쏠렸던 광물에 대한 이슈, 전부 다 미중 분쟁, 미국과 유럽의 문제, 중국에 대한 이 견제에서 만들어진 오늘의 이슈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내 증시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광물로 엮인 일부 2차전지 종목군들에게는 나름의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좋게 엮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그닥 썩 반가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섹터 종목군들이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 매매를 한다면 이쪽 반대 방향에서 기회를 찾아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중국의 광물 제한 이 부분은
옐런의 방중 이후 일단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오래 가겠나 싶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 섹터는 견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 급격히 올라간 반도체 섹터 또한 이번 주 특히 100억에서 1000억에서 300억 사이 종목군들이 폭등을 추가적으로 반도체 업종 내에서 했는데요. 급등 종목 수가 갑자기 월등히 많아졌다. 테마로 따지면 종목군이 늘었다. 조만간 폭락한다. 저는 이렇게 항상 테마주 종목군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격이 과할 때는요. 기다리면서 회귀할 때 주도주를 잡는다면 이게 습관화가 된다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식 시장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두가 함께 달리다 종목군들이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갈 때 대장주만 간다. 딱 이 부분을 항상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정말 특별한 지금 이슈가 증시에 많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종목군들이 신규 상장을 하는 것 같아요. 400%가 넘어가는 400% 바뀐 시점에서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신규 상장을 준비를 합니다. 내일 또 이노 시뮬레이션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일단 400%가 처음으로 나올지 저도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 재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들썩들썩 하는 장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투기적인 흐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비중을 줄여서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또한 다음 주 필 에너지 상장이라 그전 청약 관련 필 옵틱스 금일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군들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려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저도 이제 어제 잡았어야 되는데 오늘 뒤늦게 이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짧게 매매를 하고 그쳤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종목이고요. 그 외 의료 AI, 루닛이 죽을 듯 죽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되는데요. 거의 20년 신고가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한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내일은 시장 당연히 오늘 강세를 보였던 에코프로라든지 이쪽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광물 쪽 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노 시뮬레이션 이노 맞나? 이노 시뮬레이션의 상장과 더불어서 알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IT 반도체는요, 좀 조정을 받으면은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간단하게 시장을 좀 보면 지수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이 쌍별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 도치로 끝날 게 아니라 그냥 좀 밀려서 아래에서 이렇게 도치를 만들던지 해야 되는데 위로 지금 쌍별이 떴다라는 거는 전 별로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목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쌍별 비슷하게 뜨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개파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밀려버릴 수도 있는 흐름이 자주 전개가 되기 때문에 차트를 볼 때 그런 점을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훨씬 강력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었다 가는 게 저는 좋겠다. 일단은 기었다 가는 게 증시한테도 종목한테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자기 추세 안에서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아마 돌파하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고요. 대형주들은 오늘 좀 패스를 하고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에코프로 오늘도 이 어제의 음봉을 딛고 시가부터 거의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오늘도 장중한 때 거의 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갔습니다. 오전에 저도 하면서 도저히 이 구간에서 타지를 못했는데요. 좀 아쉬움도 있고 돌파할 때 타서 그냥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또한 이 구간 돌파할 때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야 되는데 용기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쳐다만 좀 봤던 에코프로 흐름이었고요. 100만 원을 넘을지 저는 일단은 좀 구경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벌써 시총이 25조가 됐고 카카오는 이미 얘네들하고 게임이 안 되네요. 네이버 시총이 얼마지? 30조. 네이버도 아마 다
넘겨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어제의 이 음봉을 딛고 좀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최대 악성 매물대인데 내일 뚫고 이 친구도 쇼커버린 성격으로 물량이 들어오면서 올리는지 저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지금 상당히 개별 종목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에서는 코스모 화학이,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망간, 뭐 중국 의존도가 80%다.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종목군들이 다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은 코발트가 되겠죠. 코발트 쪽은 이 미국 공화당에서 이 콩고 코발트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좀 발의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쪽이 먼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조금 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금양도 그렇고 종목들이, 그래서 내일은 아마 시가가 갭이 뜨면은 거기서 이제 음봉 맞고 좀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고요. 2차 전지 뭐 엔캠이라든지 반등이 좀 나왔고, 뭐야 전환사채 발행을 했네. 500억. 뭐 투자를 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겠죠. 전환사채 발행을 할 수도 있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은 이렇게 보고, 자, 광물 쪽으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거의 역사적 신고가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넘겼죠. 뭐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장중에 좀 일정 부분 슈팅이 좀 나왔는데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도 단기간에 너무나 대형주가 지금 급등을 해놔서 지금 구간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포스코 DX도 지금 추세를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저는 뭐 매일같이 매매는 하고 있는데 오늘 것만 좀 봐볼까? 여기에선 돌파로 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종가로 들어갔던 거는 시간의 첫 타임에 그냥 전량 손절을 좀 하고 마감을 했고요.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이게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멈출지 이 종목은 좀 지켜봐야 되고, 시장에 관심이 워낙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 보는 쪽으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IT 반도체, 광물 쪽을 먼저 다 짚고 넘어가면요. 오늘 광물 쪽에서 그나마 상한가가 한두 개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한일화학이 아연으로 좀 엮이는 종목인데, 이 특별하게 아연 쪽의 이슈가 저는 없어서 이 종목은 아예 건들지는 좀 않았고요. 또 갈륨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이 이 RF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어제 이제 일정 부분 음봉 매집형 모습이 좀 나왔다가 오늘 오전에 이제 돌파하는 흐름에서 여기까지는 죽어 있었죠. 어제 이렇게 있다가 갭을 뭐 2, 3% 들어주고 있다가 여기서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서 그거로 좀 오늘 대응을 해서 뭐 제법 좀 퍼센트지는 꽤 먹었던 것 같아요. 한 8%좀 넘게 9% 정도 해서 5%부터 분할 매도를 좀 했고요. 5, 7, 9, 5, 7, 9 정도 해서 분할 매도를 이 구간에서 일단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안 봤는데 와, 굉장히 또 이것도 괴팍하게 좀 종목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STX,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도 있고 뭐 리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매물대가 있는 자리가 있죠. 최대 매물대가 있는 자리가 있었고, 한일화학이 상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STX가 거래 대금이라든지 시장 안에서 관심을 제일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이 종목이 저는 오늘 대장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앞에서 이제 급등할 때는 뭐 매매를 하지는 않았고, 이 이후에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5장에 좀 관심 있게 보고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구간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세 번째 돌파가 나왔을 때 세 번째 돌파로 잡아서 대응하고, 여기는 사상 최고가 눌림이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해서 반 팔고 또 사서 반 팔고 또 사서 상따로 추가한 다음에 딱 봐도 상한가 못 갈 것 같아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의미 있는 이슈가 나왔느냐, 시장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삼성의 파운드리 이슈로 가온칩스 등이 강세를 좀 보였죠. 오늘 저도 이 종목군들 이렇게 시가가 좀 높게 출발을 해서 뭐 바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러한 매물대를 뚫어버리는 모습이라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구나 정도 생각을 합니다. 매매는 하지는 못했고요. 매매는 하지는 못했고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 정도로 봤고요. 어제 이제 마이크로 2 나노 종배를 제가 이제 해서 넘어왔다라고 했는데, 시가 이후에 이제 저는 거의 시가부터 좀 매도가 돼서 한 이 정도에 다 팔아버렸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아침부터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종목을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또 한 14%까지 올라가지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VT GMP도 제가 화장품 관련해서 주말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이날 언급을 드려서 뭐 이 아래에 빠졌을 때 이제 96,000원대 9,600원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물량을 좀 모아서 좀 왔었는데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돌파가 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요. 일단 일본에서 상당히 VT GMP 회사의 화장품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기반으로 일단은 홀딩 관점에서 종목을 좀 봐볼 생각이고요. 이런 피라미딩 하는 종목은요, 결국 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챙겨놓고 또 빠지면 하방에서 다시 챙기는 추세 매매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다 판 건 아니고 뭐 일부만 팔아놓고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밖에 오늘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서현이와가 아마도 올라간 게 테슬라가 이제 어제 강했다가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죠. 그러한 기대감이 서현이하를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진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서현이하가 갔으니까 올라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 쪽은요 2분기 때 강하게 실적이 나올 걸로는 예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단기 피크아웃 이슈로 전환이 될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루닛, 뷰노 아주 좋은 내용들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죽었던 주가를 완전히 이렇게 신고가까지 좀 올렸습니다. 뭐 오늘 이제 뭐 매매는 하긴 했는데요. 매매는 해서 뭐 수익으로는 나오긴 했는데 뭐 중간중간에 이제 다 돌파로 들어간 거죠. 돌파로 들어가서 뭐 2% 뛰기 뭐 이렇게 하면서 매매를 하고 여기서 좀 놀긴 했었는데요. 뭐 도저히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이 뚫고 갈까라는 생각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매매하기는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동훈아나텍, 당뇨 통상 단기 가열이 끝나면은 이 조정을 많이 보입니다. 저도 이 종목은 이제 밑에 떨어지면 매수 의견을 좀 드려놨었는데 생각보다 조정의 폭이 저는 많이 얕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제 좀 빠지고 오늘 7% 빠졌는데 이거보다 좀 더 빠지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조정의 폭이 약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 또 이렇게 강했던 종목은요 절대 한 번에 안 죽습니다. 급락이 나오면은 이런 구간들 잘 노리고 있다가 좀 매매로 대응을 해 볼 생각이고요. IT 반도체가 오늘 많이 빠졌죠.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쉼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하나
흐름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많더라도 이음봉 보이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요. 내일 일단 또 5일선이 깨지는 자리죠. 5일선이 깨지고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면은 이 하락의 폭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다음에 타점을 연구해서 저는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최근 이런 구간에서 매수세는 많았는데 이런 자리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할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도 굉장히 강했던 IT 반도체 종목이죠. 고점 구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는데요. 많이 밀리게 되면 주도주 관점에서 눌림으로 전부 다 지금은 이 IT 반도체는 눌림으로서만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고 상방으로 베팅은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기가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의미하게 돈이 들어왔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어느 정도 라인을 좀 파고 그 구간에서 이제 살지 안 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면은 살지 안 살지는 그런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해보고 뭐 오늘 이거는 뭐 재미삼아 종배해서 좀 올라왔을 때 팔아버리고 재미삼아 좀 했던 것 같고요. 오늘 뭐 잡다한 매매가 좀 많았네요. 보니까 잡다한 매매가 몇 개가 좀 있었네. 그리고 필 옵틱스, 네, 필 에너지 상장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라이브 방송하고 저도 회원님들한테 이거는 계속 매수 이 타점을 말을 했는데 그 구간에서는 잡지를 못했어요. 저도 오늘 매매를 해서 뭐 짧게 먹긴 했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오늘 시가 베팅으로만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지금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은 또 상장했을 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렇게 봐야 되고요. 자, 현대오토웨버도 지금 첫 음봉인데요. 이 음봉을 딛고 돌파하는 양봉을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 준다면은 이게 이제 신고가 영역이 돼버립니다. 첫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현대오토웨버에서 첫 음봉, 상방 음봉이라 하죠. 이 음봉 주고 뭐 5일선에서 갈지 이건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매가 쉽지가 않은데 이 종목 이번에 상승의 패턴의 흐름이 지난번하고 워낙 판이하게 좀 다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좀 나와서 이 종목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군들 군이 지금은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자, 오늘 뭐 쉽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의 이제 손실이 나더라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다들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